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메일로 받아서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hungnami0000 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요. 지금 보내주시면은 한 달 안에 방송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좀 주저하신 분들이 있으면 여전히 지금 댓글에 계속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방송이 92세의 노모를 모시는 분의 이제 사연이었어요. 그 관련한 댓글이 달려서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빗개님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나만 고통스러운 줄 알았지만 세상 인간사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루는 사연들이 보내실 때는 이런 사연을 공감할 수 있을까? 나만 이런 일 겪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보내주시면 정말 그 안에서 나와 닮은 점을 많이 찾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다른 분들이 엄청 그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치유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내 얘기 같고 저도 들을 때마다 저 사연 올 때마다 내 얘기 같아요. 제 얘기 같아요. 꼭 있더라고요. 제 얘기 같은 부분이. 네. 자, 지난번 방송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네, 요런 주제로 보내주셨던 분인데 요거 관련한 사연 후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길게 보내주셨는데 요약을 해가지고 읽어드릴게요. 제 사연이 소개된 것을 듣고 신기하고 반가운 마음에 단숨에 답글을 달고 싶었지만 머리가 완전히 실타래처럼 엉켜버려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몰라 계속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조건적 사랑에 기반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 맨 처음에 지적하신 만약에 무인도에서 산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고민을 했을까? 라는 말씀에 제가 그동안 편협한 생각으로 나만의 기준과 성을 쌓고 지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희망의 실마리를 찾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거의 완전 무결에 가까운 영웅적 존재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소위 달동네에서 시작해서 온갖 힘든 조건 속에서도 경제적인 안정, 성공적인 자녀 입시, 화목한 가정,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 등 모든 것을 이뤄내셨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신념을 저의 신념으로 동일시하는 지경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엄마는 철저히 목표지향, 성공지향적인 성격이시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못 견디는 성격이셨습니다. 그 덕분에 하루하루 삶에 여유가 생기고 편리해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도 역설적으로는 이렇게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라는 공포감도 같이 높아져 갔습니다. 요즘 싸우는 심리학과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를 열심히 읽고 기존 방송을 거듭 보면서 앞으로 몇십 년은 살아야 할 날이 더 남았는데 기존의 물질 의존주의와 남들의 시선을 기준으로 사는 행태, 그에 따른 불안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면 사는 게 무척이나 피곤하고 힘들 것 같다는 문제의식은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답을 찾는 데는 매우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느낌이에요. 무엇보다 제 고민을 진지하게 상담해주시는 느낌이 너무나 신기하고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후기 보내주셨어요. 네. 지난번 그 사연이 인간을 왜 살아야 하는가, 힘들고 괴로워도 꼭 살아야 되는가, 네, 이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 답을 찾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실마리를 가지고 앞으로 하셔야 될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반가운 후기인 것 같아요. 이게 어머니가 엄청 멋진 분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그런 멋진 분이 그냥 병상에 누워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삶인가 뭐 이런 걸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궁금해지셨던 것 같고. 네. 독립운동가들 이제 모시고 활동하신 다음에 네. 돌아가실 때 되면은 네. 막 일본 놈들이 막 그런 식으로 협박하잖아요. 네 인생은 뭐 끝났다. 뭐 어차피 독립도 못 보고 죽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서 흔들려서 변절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지키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보면서 저희는 또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숭고한지 이런 걸 배우기도 하는데 그런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 삶에 대해서. 그럼 어머님이 살아오신 삶을 보니까 굉장히 남을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가치 있게 살아오신 것 같은데. 그 어머니가 훌륭하고 좋으신 분인 건 맞아요. 근데 슈퍼히어로 네. 그러니까 뭐 캡틴 마블 같은 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구나. 아니 그 정도 알죠. 네, 알아요? 알 것 같아요. 그 슈퍼히어로. 뭐 아이언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점 뭐냐면 지구를 걔네들만 지킨다는 거예요. 사이관계가 협소해. 사회관 협상이 아니고. 함께하는 법을 몰라. 그러니까 일반 그 소위 우리가 얘기한 민중들, 네. 민중들은 구경꾼이고 지구의 운명은 딱 그 몇 명의 히어로의 어깨에 걸려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한다. 그래서 배트맨 보면서 짜증나는 장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악당들이 쳐들어오면은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늘에 쏘고 있어요, 배트맨. 맞아. 배트맨 도와줘요. 도와줘, 이거잖아요. 살려줘요. 그럼 배트맨이 와서 살려주고 막 박수치고 구경꾼이잖아요. 구원자를 기다리는. 근데 문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 어머니가 약간 그런 히어로급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자식을 힘을 키워줘서 네. 자기와 똑같은 히어로로 만들고 네. 세상을 위해 싸우는 전사를 키웠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구경꾼 비슷하게 그냥 막 존경스럽긴 하지 배트맨이. 근데 나는 배트맨은 될 수 없어요. 네. 근데 그 배트맨이 사라졌어. 그때의 그 허무함. 허무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훌륭한 히어로는 자기 혼자 이렇게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키웁니다. 주인으로. 네. 키워요. 그래서 그 히어로가 사라져도 다른 히어로들이 또 나와서 이어가고 계속. 이게 쉽게 하면 민중의 힘을 키우는 게 진짜 히어로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어머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네. 자식을 그렇게 키우진 못했다. 안타깝게도.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사회와 연결돼서 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한 어떤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또 산 분은 아니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분에게는 이제 어머니의 초라함으로 느껴질 네. 수 있다. 막판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 막판에. 네. 근데 그것은 뭐 어머님의 한계이지 일반적인 그 인간에 대한 그 견해 부정적 견해를 가질 만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억울하면 출세하라. 엄마의 보호막이 없었더라면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온갖 수모를 겪고 살았겠지라는 불안감 뭐 이런 걸 느끼신다는 게 그런 이유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그런 거죠. 한마디로 이제 내가 다 해결해주고 해결사야 네. 해결사. 그러니까 자식이 잘 성장하도록 양육을 잘하는 네, 사람은 네.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훌륭하신 분인데 아주 자식이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힘으로 성장하면서 강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네. 그런 양육은 하지 못하셨다. 그러게요. 저 이제 어떤 그림 같은 게 하나 떠오르는데 이분이 이제 엄마하고 자기하고 이제 동일시 됐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엄마 아빠 무등에 탄 아이들 을 많이 보잖아요. 어릴 때 무등에 타면은 그림자를 이렇게 보면 엄청 크고 길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그림자를 보고 내가 이제 큰 줄 아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때. 근데 어느 순간에는 결국에는 무등에 내려와서 내 그림자를 키우고 내 키가 커야 되는데 이제 또 동일시가 되어서 이제 부모의 그 그림자가 내 것인 줄 알고 살게 되는 경우에 부모가 딱 사라지면 초라한 나만 딱 남게 되는 그런 허무감이 또 있을 것 같고 꼭 이분의 사연이 아니더라도 뭐 그런 면에서 선생님 말씀처럼 부모가 이제 좋은 부모가 아이를 기를 때는 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같이 자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살면 죽는 순간이 좀 초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족에게만 의미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죽음은. 네. 근데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추앙받는 이유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이 사회적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죽어도 허무하지 않은 네. 뭐 추락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기억될 거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나쁘진 안 하고 살 경우에는 마지막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그런 게 있는 거죠. 죽음이 개인의 죽음, 사회와 별로 관련이 없는. 그랬을 때 영웅은 영웅인 것 같은데 너무 초라해지는 막판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죽음이 결코 초라하지 않거든요. 전태일 열사 같은 사람도 뭐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의 젊은이였을 뿐이지만 사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랐기 때문에
계속 그 죽음이 기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이후에 네네네. 더 많은 의미를 알게 되는 맞습니다. 경우도 많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장례식장에서 사실 그런 걸 네. 되게 확인하게 되잖아요. 네. 부모님의 삶을 잘 모르다가도 장례식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그렇죠.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그게 좀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 아마 어머님이 이후에 이야기들을 지인들을 통해서 또 네. 어머님이 어떤 분이셨고 이런 것들 자체가 정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네요. 저는 이게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보면은 그게 네. 이입이 확 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게 부모 홀로 없이, 남은 홀로 남은. 어, 그래서 그 친구들은 무슨 희망으로 살아갈까 그러게요. 이렇게 딱 고민이 거기에 연결이 되셨었나 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어머님에 대한 그런 상 그리고 평가 이런 것도 한번 정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지방에서 살고 있는 27살 무직인 여성입니다. 저는 올해 4월쯤부터 엄마에게 큰 거짓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군무원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어느 1년, 직장을 다니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만 하고 지내고 있는 저에게 엄마는 최후 통첩과 같은 말을 날리셨습니다. 왜 대학까지 나와서 그러고 지내는 거냐고. 이제 나이도 들어가는데 경기도 안 좋아지는 마당에 이러다간 아무도 널 뽑아주지 않을 거야. 그러다 사회에서 나고자 되는 거야. 라고 말이죠. 엄마가 다른 데서 듣고 왔는데 군무원이 괜찮다고 하더라. 차라리 군무원 공부를 해봐. 이렇게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그때 분위기가 너무 쌀벌했는데다가 솔직하게 제가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 무슨 생각이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밝히고 용납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엄마의 말에 그냥 수긍해버렸어요. 하지만 군무원 공부를 절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겠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사실 이번 일이 터지기 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취업 준비를 거의 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취업 준비를 물어보시면 대충 둘러대면서 상황을 피해왔었죠. 엄마는 조금이라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 같으면 잔소리를 엄청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는 엄마 말에 따르는 척하면서도 뒤로는 하지 않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트러블 없이 지내면서도 제가 바라던 대로 하고 싶은 걸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당장 취업하는 것이 싫었던 이유를 자세히 풀어보자면요. 하나는 자격증, 자소서 같은 준비가 재미도 없고 너무 괴로워서였고요. 다른 하나는 설사 그렇게 준비해서 취직한다 하더라도 내가 뭘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는 채 매일매일 일하게 될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였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한다며 엄마를 속이고 그동안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걸 찾게 되면 제 마음에 확신이 생길 테고 힘든 길을 가게 되더라도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당장은 그 길로 못 가고 일해야 한다 하더라도 목적을 모른 채 살기 위한 취업을 한다 하거나 기약 없이 회사 생활을 떠돌아다니진 않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대충 둘러대며 지내오는 동안 정작 하고 싶은 걸 제대로 찾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책만 읽으며 하려 했던 일은 미루고 시간만 주구장창 보냈어요. 뭐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할 수는 있는 건지 막막하고 불안했었습니다. 찾는다 한들 그걸 지켜나갈 수나 있을까 자신이 못 믿었기도 했죠. 그렇게 시간만 지내다 지난 4월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엄마에게 최후 통첩을 받게 되온 거고요. 그렇게 전 엄마를 속이기까지 했는데 정작 그를 통해 하려던 것도 해보지 못하고 시간만 보낸 셈이 됐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 이유를 생각해봤는데요. 엄마를 속이면서 동시에 하고 싶은 걸 찾아볼 행동을 그렇게 동시에 할 엄두가 안 났기 때문인 건지 혹여나 들키게 되면 엄마에게 혼날 게 너무 무서워서인 건지 스스로에게도 믿음이 안 가는데 엄마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할 자신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혹여나 하고 싶은 걸 못 찾게 되면 결국 엄마가 그것 보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혼내게 될 텐데 정말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가 되었든 이제는 당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던가 솔직하게 말하고 엄마에게 동의를 구해보던가 그럴 수 없다면 집 밖에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엄마 말에 따르지 않던가 이젠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엄마를 설득할 자신도, 엄마가 의견을 굽혀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서 이젠 무서워도 밖에 나가 사는 선택지를 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었습니다. 마침 그간 알바로 모은 돈도 어느 정도는 있으니 되겠다 싶었고요. 그런데 지난 5월 23일 방송을 보면서 제가 엄마의 관계 자체를 도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도 이상으로 과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극단적으로 굴고 있다는 찔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도 엄마의 화난 얼굴과 눈빛을 생각하면 엄마에게 꼼짝 못하고 잘못했다고만 말하게 될 것 같아요. 분명 그 방법을 선택할 땐 다른 길이 없다 생각돼서 한 것이었는데 지금 상황까지 오니까 아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다시 돌아간다 해서 달리 선택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나갈 때 나가더라도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도무지 엄마의 신경질 담긴 말과 표정을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차라리 엄마가 엄청 화내면 바로 도망칠 수 있도록 집을 먼저 구해놓고 말을 할까? 눈을 보고 말하지 못하겠으니 편지로 말을 써놓고 나가버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다고 해도 그걸로 엄마의 관계를 다르게 바꿔낼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엄마는 상처받은 채로 힘들어하실 거고 그만큼 쏘아붙이시겠죠. 그러면 관계를 바꿔나갈 수 있을까 의문스럽고요. 제 잘못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저도 욱해서 화내지 않고 엄마 페이스에 도로 휘말리지도 않으면서 엄마와 좋게 풀어나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어머니 얘기, 아버지 얘기, 가족 얘기, 본인의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더 적어서 네.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셔요. 굉장히 신경질을 많이 내시고 읽다가 제 마음이 콱 막혀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 이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계속 혼나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무서워. 막 동생 폰에 막 전화 안 받는다고 막 20통 30통씩 막 전화하시고 기분대로 막 행동하시고. 네, 요거는 아마 그 사연 얘기 나누면서 아마 선생님이 좀 더 짚어주실 거니까. 하여튼 이제 어마어마한 분이고 엄마한테 속 시원히 나 이거 공부하기 싫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태형 선생님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고 또 미로는 우리 신성민 선생님 담당으로 하시고 네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방송을 하지 말아야 될, 폐지해야 될 이유가 나왔어요. 네. 잘 살고 계셨는데 5월 23일자 방송을 보고 나서 지금 고민이 커졌어요? 혼란이 빠진 거 아니에요? 혼란에. 아니 내가 5월 23일자 방송을 찾아봤거든요. 네. 5월 23일에는 사연 방송을 안 올려가지고 그 전주 방송인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하여튼. 방송인가 보다. 근데 하여튼 그 내용이 약간 연결은 잘 안 돼요. 그래요? 근데 뭐 하여튼 뭔가 현타가 오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방송을 과하게 보고선 생각한 지금 거 괜히 아닌가? 혼란에 빠지신 거 아니야? 아, 이 참 문제입니다. 사과드려야 되나요? 근데 어쨌든 뭐 조금 사연 보내셨으니까 기왕 얘기를 하자면 우선 어머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 얘기, 부모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부모님에서 어머니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덕스러운 독재자. 그러니까 완전히 정확하네요. 집안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버지, 자기 남동생 합쳐도 어머니를 못 당한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세다는 거죠,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고집도 세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그런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집이 세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관철시킨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분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수용을 기대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고민을 얘기한다거나 저거 싫어요. 군무원 공부하기 싫어요. 이런 거 못 하는 거예요. 네, 엄마 받아줄 것 같지 받아줄 것 않다. 같지 않거든. 어떻게든 어머니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네. 자기를 괴롭힐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수용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상태다. 아, 찔려. 나는 이거 찔렸어요. 엄마로서. 아, 그래요? 우리 딸이 맨날 엄마는 결국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먹잖아. 아, 그렇구나. 이제는 메뉴를 말을 안 해요. 저는 늘 듣는 소리입니다. 저는 왜 다 시켜요. 뭘 다 시켜요? 애들, 너가 먹고 애들 싶은 먹고 거라.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네. 피자와 반반 치킨
뭐 이런 식으로 아. 싸우지 않도록. 좋은 아버지시네요. 네. 근데 저는 수용적인 사실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없고 애들이 먹는 자그런 걸 다 좋아하기 때문에 싸울 일은 없습니다만. 근데 이 엄마는 이제 수용을 안 해주실 것 같은. 아, 이 어머니는 그렇게 한 네. 거죠. 그래서 진짜 이분이 절대입니다. 사단이 난 게 거짓말한 거잖아요. 군무원 공부를 하라 그랬을 때 실화영어를 못 한 거잖아요. 네. 네라고 하고서 안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저는 크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여지기 어려운 것이 이해가 좀 돼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계속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못 하겠다고. 네라고 안 하면 얘기가 안 끝날 텐데. 안 끝날 텐데. 네. 어머니가 보통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다 하는 척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본의 아니게. 그러면서 지금 고민이 시작된 건데, 자,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니가 어떤 영향을 줬을까 했을 때 일단 아까 수용에 대한 기대를 적게 만든 거 있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그 잔소리 이런 걸 하잖아요.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기 뜻대로 뭘 주변을 다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재밌는 것은 이 복합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막 독재자의 경우에 대체로 화내고 짜증내고 막 비난하고 이런 쪽의 방법을 주로 쓰거든요. 네네. 그리고 반대로 그런 게 없고 어떤 사람 병약자 스타일도 있어요. 그렇죠. 맨날 막 아파가지고 막 징징대고 울고 하소연하고 이분은 둘 다 써요. 네. 읽어보니까. 아프시면 에? 휘두으신. 그렇죠. 그러니까 지시 간섭 아주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면서 이런 것도 하고 뻑하면 분노, 화, 신경질을 부리고. 아니 몸이 건조하게 대했다고 엄청 서운해하시고 울먹이시고 하소연을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이제 후자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냉담하게 굴고 그 다음에 비난 비판을 하고 흠을 잡고 이런 거는 그야말로 이제 독재자에 어울리는 네. 전형적인 이게 지배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보통 쓰는 사람들은 반대 걸 안 써요. 잘. 울며 불며 이런 거 잘 안 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조금만 불리하면 서운하다고 울고 막 하소연하고 이러는 쪽 징징대는 병약자 스타일의 대인 조종술도 써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네. 차라리 갈등을 한쪽이면 제공하게 되죠. 그렇죠. 계속 저기 한쪽 방향으로 공격하면 수비하기 쉬운데 네. 이쪽으로 공격했다 저쪽으로 공격했다 그러면 수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방어하기가 힘들어요. 상대방이 굉장히 감당하기 좀 어려운 그런 복합형이다 이런 거고 그 이면에는 감정 기복 심한 게 있겠죠. 한 측면에서 화가 났을 때는 공격적인 방법을 쓰다가 또 갑자기 다운됐을 다운되고 때는 이제 엄마 그때는 입장에서는 또 징징대고 조절이 막 어려운. 울고 네. 막 이런 방법. 그래서 이분이 기본적으로 어머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무서워하는 거죠. 어머니를. 그래서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아마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 뭘까요? 자기 스스로의 힘을 키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센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자신감이라든가 네. 자존감 이런 걸 높이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의존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항심도 드는 그런 혼란스러운 감정,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냐면 반항도 하지는 못하고 뚜렷하게 반항을 하지는 못했잖아요. 살아오면서. 그렇다고 해서 따르기는 싫은 거예요 지금. 그게 독립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귀결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아버지는 뭐 했냐 옆에서 아버지는 한마디로 이제 비겁한 아버지. 좀 곰같이 답답하고 느리다고 느리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엄마랑 절대 안 싸워주고. 결정적인 거는 어머니가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나 그 동생을 혼내거나 뭐 할 때 아버지가 항상 어머니 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입장이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어머니 쪽으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지금 약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이 집안의 이제 독재자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아버지의 지원이나 지지만 있었어도 훨씬 나았을 텐데 그 아버지가 그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어머니가 더 무서웠겠죠. 네. 아버지는 힘이 없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실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건.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지켜주지 못하고 굴복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식들한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나아요. 싸우다 맞는 모습을 보이는 게. 두 분이서 해결을 좀 해주는 게 좋죠. 그게 제일 좋고. 네. 적어도 자식들이 부당하게 혼을 난다 그러면 말려줄 수 있는 그런 네. 부모가 한 명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 어떤 부모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분이 갖게 된 심리를 좀 탐색하자면 현재 기본적으로 좀 우울한 상태에 있다고 보여져요. 무기력해 보이세요. 어려서부터 좀 그랬던 것 같고 무기력은 우울의 이제 주요 특징이죠. 그래서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어요. 본인이 쓴 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하면 뭐 의욕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딱히 의욕이 안 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이 우울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요. 자기를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특히 자기 능력에 대한 불신 이게 커서 자신감이 별로 없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신감이 결여돼 있어서 뭘 시도해도 그걸 성공할 수 없을 거리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지금 뭐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간 상황 바꾸는 거 아예 포기해버리고 살 것만 같으니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겁먹고 눈치 보는 사람이다 자기가. 뭔가 시작하면 분명 들키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엄마 의견을 거스를 자신이 없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뭐 또 혹시 무슨 일을 시작했다가 무력하게 그 일에 묶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설득할 자신도 없고 뭐 의견을 굽혀줄 것 같지도 않고 무서워도 밖에 나가서 하는 선택지를 할 수 이런 얘기들 보면 자기를 못 믿죠. 네.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근데 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은 역시 그 부모 관계에서 성장 과정에서 자신감을 갖추기 어려운 성장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이런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다. 우울과 무기력, 그 다음에 자기 불신, 그러니까 자신감 결여.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얘기도 이제 쭉 오래 하셔서 이해하는 도움이 됐어요. 어쨌든.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느 단계에 들어서서 이제 진로 탐색 단계에 들어선 거 아닙니까? 뭘 해야 될지. 근데 자기 탐색과 진로 탐색이 뭐 같은 얘기겠지만 이걸 하는 상황인데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이 별로 안 좋다라는 것이죠. 집에서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거를. 네. 그 어머니 슬하에서. 집으로 들어갔죠. 휴학하고 또 들어가고 이제 졸업하고도 들어가고 들어가서 진로 탐색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가만 놔두질 않는 거죠. 그리고 군무원 해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싫어요. 저는 제 인생을 찾을 거예요. 이랬다가 이제 혼나는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조건이 안 좋은 상황이 안 좋은 환경이 안 좋은 집에서 진로 탐색을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애초에 좀 어렵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네, 긴장 상태 유지하고 어머니 관계에서 숙제들이 계속 자극될 텐데 우울해지죠. 우울감 뭐 자신감 결여 이런 것들이 계속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는 않을 텐데 그 상태에서 진로 탐색이 과연 잘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사실은 위장 생활을 하기 불리한 조건에서 집에서 그 이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되지 않고 저것도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의 최후 통첩을 받았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복, 군무원 시험 보겠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했지만 또는 뭐 그거 아니면 어머니가 또 지시하는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머니를 설득하는 거. 근데 본인이 딱 얘기하죠. 안 된다 이건. CR도 안 먹힐 것이다. 이거는 뭐 본인 판단이 제가 볼 때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써는 긴 사연들을 다 봤을 때 설득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 안 된다는 게 맞고 오히려 더 혼나고 뭐 쉽게 하면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 세 번째 이분이 내세운 게 가출이에요. 집을 나가야 되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굳이 조언을 해달라면. 왜냐하면 굴복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분은 앞으로 더 정신건강이 나빠질 테니까 그건 절대 안 되겠고 설득도 진짜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낸 사연 그걸 보고 뭐 회피, 도피 이런 얘기를 해서 혹시 그거 이제 걱정을 하셨는데 이건 다 상황이 달라요. 이 집안은 또. 이 어머니는 진짜 만만치 않은 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설득이 쉽지 않다는 판단은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정확해요.
그럼 이제 가출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가출을 할 때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가출할 것이냐 아니냐 이거 이 정도의 판단을 내리셔야 될 텐데 제 생각에는 얘기해도 잘 안 먹힐 것 같아요. 이 정도 어머니면 그냥 편지 써고 튀는 게 편지 쓰고 튀는 것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게 써 있었죠. 네, 본인이 이제 네. 생각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 네, 저는- 아주 잘 찾으셨어요. 전 옛날에 편지도 안 쓰고 튀었거든요. 저 대학생 때. 네, 그래서 아주 딱 화끈하게 튀었는데 네.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보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이분에게 부여된 제일 큰 과제가 뭐냐 저는 이 두 가지 꼽고 싶어요. 하나는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지금 중요한 과제예요. 이분은 일단 딴 거 다 떠나서 어머니를 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분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뭘 했을 때 실패한다. 근데 그 얘기도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그랬을 때 어머니가 할 비난, 아하. 분노. 거봐. 내 말 안 듣고 너 그거 하더니 결국엔 그거밖에 안 됐지.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그때 실패를 했을 때 무슨 일 하다가 어머니가 괜찮아 실패할 수도 있지라고 얘기해 주는 분이었다면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얘기하는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뭘 하는 일을 어떤 걸 했다가 잘못됐을 때 대한 우려, 네. 이거 사실 다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지금 최우선 과제다라는 네. 거죠.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분은 이 신조를 버리지 못할 겁니다. 결국 나는 꺾일 것이다. 결국 나는 질 것이다. 이게 계속 이분을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독립에 대한 지금 두려움이 심한 거고 독립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이제 밖에 나가서 혼자 사는 게 무섭다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어머니가 무섭기 때문이에요. 밖의 세상도 무섭지만. 그리고 두 번째 극복해야 될 과제는 고립 상태를 벗어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분이 그 보면 친구들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아주 막 친구들이 많은 편은 아니고 네. 또 사회 활동을 해서 나중에 사회 관계가 또 형성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살게 될 경우 막막할 수가 있거든.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네. 그게 또 독립 생활을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립 상태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사실상은 잠재력이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저는 어디서 찾았냐면 알바 경험 얘기한 네. 거로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졸업 1년 앞두고 휴학했을 때 빈둥빈둥 노니까 아버지가 강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알바를 하라고. 네. 알바 안 할 거면 뭐 어떻게 뭐 이랬겠죠. 그래서 이분이 또 어쩔 수 없이 그랬다간 더 큰 문제가 터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일을 하면서부터는 뜻밖으로 상태가 좋아졌다. 어디에 소속되어서 일한다는 게 생각보다 활력이 나는 거라는 걸 알게 됐다. 이게 이제 그 사회적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생기고 어디에 소속되고 이랬을 때 안정감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도 뭐 할만했고 피곤했지만 내심 무시했던 일을 해보면서 못할 일이라는 건 편견이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나와 별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일은 하면 안 돼.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일 거야. 이런 게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할 줄 아는 일이 생기고 능숙해지는 것도 좋았다는데 이건 자신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신감이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분이 알바를 했을 때 아버지한테 등 떠밀려서 억지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로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당장 내가 할 일을 지금 찾아서 시작을 하지 못하더라도 알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알바를 하다 보면 네. 사회관계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편견도 깨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신감도 이제 올라갈 수 있고 등등 도움이 될 것이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알바를 하고 가출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시험 어머니하고 그거 하는 게 시험이 7월 7월 뭐라 13일이던가. 야 이거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 방송 나갈 때쯤에 나가셨는지 안 나가셨는지 어. 결정되겠는데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지금 독립자금은 마련하셨다고 했어요. 네네네. 그동안 알바를 뛰어서. 그러니까 독립자금 마련했으면
저는 일단 어머니와의 분리를 좀 하는 게 어떠냐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분리를 하고 알바를 하면서 자기의 일단 마음을 좀 돌보고 당장 어머니가 앞에서 없어지면 두려움을 극복하기에 좀 좋거든요. 예를 들면 뭐 무슨 개공포증이 있는데 개랑 같이 살게 하면 안 좋잖아요. 일단 떨어뜨려 놓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치료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런 의미에서도 일단 어머니하고 좀 분리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어머니랑 같이 있을 때 나타나는 안 좋은 효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시키는 거면 뭐가 됐든 다 싫다. 뭐 이런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번은 너무 아니지. 이해가 돼. 뭔지 알 것 같아. 매번은 아니지만 한 번씩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되면 막 불안하고 화나고 그래서 뭐 엄마가 시키는 거면 나한테 이런 거에서 절대 하기 싫을 정도로 화가 난다라는 건데 이런 화가 났을 때 털어놓지 못한다는 제대로. 네. 이분이 표현한 제대로 이거 털어놓지 화병입니다. 화병 걸려요. 이러면. 그래서 해소는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히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어머니와 같이 있을 때 제일 큰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에 지금은 거의 임계점에 도달해서 불끈불끈 그런 화가 나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착하게 살려면 악당이 되고 싶은 막 그런 느낌. 반대로 가고 싶어요. 막 망가지고 싶은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이 맞아도 그 정도로 화가 나는 건데 이 분노를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막 털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앞에 있으면 털어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가슴 속에 이게 쌓고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두면 어머니 관계 더 나빠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폭발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 해소를 제대로 하는 것이 치료에도 대단히 중요하고 정신건강 회복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머니하고는 좀 분리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이 네. 들고요. 그런 점에서 나와서 살게 되면 저는 어머니와의 관계 재정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본인이 정리한 바에 의하면 간섭 대 의존의 관계다 이렇게 정리하셨거든요. 어머니는 간섭 지배, 쉽게 하면 지배죠. 나는 의존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걸 끊어내고 자기의 삶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조언이니까 나중에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분리부터 해서 자기부터 돌보고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든 다음에 뭐 그다음에 어머니 관계를 정립하든 뭐 인생의 미래의 갈 길을 결정하든 그건 그다음 일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머니하고 사이좋게 얘기해서 일 정리하는 방법 물어보셨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편지 쓰고 나오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성미 선생님도. 그러게요. 만약에 집을 이제 나와서 독립하신다면 힘들게 알바해서 돈 벌었는데 도망치듯 나오지 마시고 기분 좋게 독립하는 방향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이 말하고? 좀 들어요. 네. 말하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니까요. 그거 상관없이 그 엄마의 기분에 내가 얽매이지 말고 그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한 거를 되게 패배적으로 가져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좀 그 생각도 했어요.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은 4월 달부터 공부하라고 했대요. 네. 보통 7월 달에 이제 시험 보면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지금 이거를 말 못해가지고 지금 이 고민을 막 급작스럽게 하는 거다? 이러면은 그냥 시험 보면 되지 않나? 공부 안 했다는 거 안 들킬 것 같거든요. 우선 떨어져도. 그래서 혼나겠죠. 예, 혼나더라도. 근데 지금 내 어떤 이 결정을 도망치듯 가냐 마냐 이런 느낌으로 급히 내릴 상황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요. 잠깐만. 올해 4월부터 지금 네.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사실 됐잖아. 그래요. 나 지금 3년 공부한 줄 알았어요. 4월부터 지금 네. 3개월 한 거예요? 네네. 그렇기 3개월도 때문에 아니고 2달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사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2달을 거짓말한 게 지금 마음에 엄청 너무 힘든 몰려하시는 거예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사연자 분의 어려움이죠. 사실상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군무원 시험에 가서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좀 싫을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이제 거기에 좀 말하고 싶어요. 네. 군무원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니 군무원분- 어머니에게 굴복하는 게 싫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군무원분들을 군무원 자체도 싫고. 네, 군무원분들 이제 뭐 이렇게 뭐 직업적인 어떤 평가를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아니 이분이 안 맞지. 지금 성격을 보세요. 지금 군대 들어가실 성격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근데 꼭 군무원이 아니었어도 아마 어떤 직업군을 엄마가 권했을 때 이분이 어떤 느낌이
느낌을 가졌을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의 이제 살아온 것들을 얘기해 주셨을 때 어렸을 때 엄마가 굉장히 예쁘게 하고 되게 정돈되게 키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있었고 활발했다. 근데 친구들하고 문제가 생기면서 이거 좀 잘못됐는데 느꼈지만 거기에 어떤 용기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중학교 가면 괜찮겠지. 근데 중학교 때 또 어려움이 다시 있었고 엄마는 계속 학원을 보내면서 너 기숙사 학교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숙사 학교까지 성공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성취도 경험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관계가 잘 안 됐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지. 요렇게 좀 지낸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까지 가셨는데 엄마의 사실 기대를 많이 받으신 분이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근데 대학 입시 결과가 기대한 것보다 잘 갔는지 기대한 만큼 갔는지 못 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이 고등학교 때까지도 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엄마 말 안 듣기 시작하거든요. 그 시점이 뭘까? 이거는 자기 독립심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딸이 고등학생이니까 한참 공부시키는 엄마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한테 잘 시키는 것은 굉장히 뒷바라지 잘하는 건데 너무 힘든데 공부를 막 아침 주말까지 막 아침 9시에 가서 10시에 오게 하는 그런 강제적인 공부를 시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엄마들이 하는 말이 얘는 딴 거 할 게 없다. 이거라도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가 잘 안 하니까 엄마가 되게 다정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해. 혹시 너가 이거 싫으면 그러면 이제 이 과외 네. 안 하게 해줄게. 네.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네.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 말 어떻게 들려? 근데 걔가 이러는 거야. 그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히 그냥 엄마가 좋은 얼굴로 거짓말 말하니까 그게 무섭다는 건가? 근데 얘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엄마가 저한테 정말 실망한 것 같아서요. 엄마가 저를 정말 포기한 것 같아서요. 포기했다고 느껴지는 거구나. 네, 그게 더 무섭고 더 슬프대요, 애들이. 그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해서 맨날 엄마 아빠한테 너 왜 공부 안 하냐 잔소리 듣는 그 힘든 것보다 엄마가 이제 나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머. 그 청소년 시기에 제가 어리다고만 느꼈던 애들이 그런 감정의 고통을 느낀다는 거에 진짜 깜짝 놀랐죠. 근데 이 사연 보면서 좀 그런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 엄마가 너는 이것만큼 해야 돼. 너는 항상 이쁘게 단정하고 단장하고 가야 돼. 1등 해야 돼. 기숙사 학교 가서 공부 되게 잘해야 돼. 이런 것을 나한테 되게 기대해 왔을 때는 오히려 이것도 건강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맞춰서 갔는데 어느 순간 엄마가 뭐 해먹고 살 거냐?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생전 물어보지도 네. 않았던데요. 이제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나한테 기대한 게 없어진다? 이런 느낌? 그리고 군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사를 얘기했으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이제 엄마가 나한테 이제 결국은 그냥 너한테 기대 없어. 결국 너는 나의 실패작이야. 뭐 심하게 말하면 네. 그런 느낌을 받는 거가 굉장히 이 친구한테 무기력을 선사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을까. 꼭 이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굉장한 큰 기대를 받고 살았는데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느끼는 많은 자녀분들이 그런 공포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좀 들었었고 그래서 이게 그냥 엄마의 말을 거스르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독립심, 어떻게 보면 굉장한 슬픔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두 개 다. 그러니까 이분도 독립을 해야 되는 거네요. 독립을 해야죠. 정신적으로 결국은. 지금, 네, 심리적으로. 그렇죠. 엄마 없이 사는 거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실 네, 이렇게 너무 네. 싫고 막 나가고 싶지만 막상 이제 무서워. 정말 소나기에서 벗어난다는 네, 거는 무서운 무서워요. 일이거든요. 무서운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견할 게 있어요. 알바를 했더니 잘해. 갔더니 막 잘해요. 사람들이 괜히 이뻐요. 그 사람들이 좋아서요? 아니요. 내가 이쁜 짓 해서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모양이 있어요. 또 활력을 느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이 친구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믿고 가셔야 돼요. 엄마가 알려줬던 1등 했을 때 너가 예쁘게 단장했을 때 내가 가장 멋진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 나가서 사람들하고 관계 맺었을 때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내 예쁜 걸 봐주고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되네. 이런 느낌을 오히려 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독립이 이분에게 도망가는 거 아니고
정말 이제 27이면 해도 돼요. 해도 될 것 같아요. 돈도 모았대요. 대단해요. 그 돈을 안 쓰고 모았어. 독립을 못할 이유가 뭐가 네, 있습니까? 대단해요. 보통 돈이 없어서 못 나가요. 맞아요.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야 되거든. 네. 그래서 저는 전략을 짰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험 보세요. 보고 시험이 안 됐다. 엄마 근데 해보니까 나 안 안 맞는 맞아. 것 같아. 나 이 일이 좀 안 맞아. 왜냐면 엄마 붙어도 이제 싸워도 이겨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떨어졌다고 해야죠. 붙으면 시험에 해야지. 붙으면 죄송해요. 제가 시험에 붙는다는 생각은 1%도 안 해가지고 지금. 아니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붙으면은 운명이야 운명. 이거 해야 돼. 맞아. 우선 해. 그리고 뭐 알바처럼 생각하고 그만두면 되지. 돈 모아갖고. 그렇죠. 그래서 엄마에게 좀 잘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군무원이 안 맞는지. 왜냐면 여러 사회 관계적 경험에서 이게 좀 이 단체 생활 같은 거가 좀 힘들다는 게. 지금 안 먹혀요 설명. 아니, 저는 먹힐 것 같아요, 이 엄마. 먹힌다. 그래서 싸워요. 이제 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 이 사람. 예, 너무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군무원이 왜 안 맞는지는 이건 설득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는 네. 얘기하고 나가는 네, 거는 전 얘기는 좋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할 거는 당연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그거는 마음의 맞아요. 준비를 하고 그 정도는 감당하면 바로 뛰쳐나가면 되니까. 맞아요. 예. 그러려면 이제 집을 일단 마련해 놓고. 그렇죠. 그냥 나가면 안 되지. 맞아. 아니면 작살나요. 얼마나 피곤한데. 그럼 나가질 못하는구나. 그럼 못할 그거 수가 엄마 있어요. 얘기 또 들어야 그러니까 되죠. 일단 집은 만들어 놓고 집을 잡고. 칠 준비 다 하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나가서 이런 여러 가지 독립 생활을 하면서 나를 다듬고 키워서 내가 한번 생활을 해보겠다. 지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막 머리카락 붙잡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라도 이제 그걸 하고 말은 나갈 해야 거냐. 돼요. 네. 아니면 그것조차 너무 힘들고 무섭고 지금은 감당이 안 돼서 편지 써놓고 튈 거냐.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그렇죠. 어쨌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서 여러분 나가는 건 우리가 합의를 네. 했어요. 나가면 좋을 것 같아. 이분이 알바를 나가야죠. 못할 정도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러면 나도 나가면 안 걱정이 될 돼요. 텐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살 이분이 길이 있어요. 알바해서 잘 했던 분이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일을 뭐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무력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나 뭔가 막막한 기분이 드니까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건데 어머니랑 분리되면은 당연히 알바 찾아서 다시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삶에 목표가 생겨요. 맞아요. 월세를 내야 된다는. 네, 맞아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 그 연장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들어가면 그냥 끝까지 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 못 하겠다. 이 얘기는 저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우선 좀 해라. 네. 뭐냐면 이제 너무 강한 엄마, 그러니까 너무 잘난 엄마한테 크다 보면은 약간 가려져요. 이렇게 큰 나무 밑에 그늘처럼 좀 가려지다 보니까 까딱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붙어서 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이제 엄마가 계속 안 받아주면은 나는 내 약점을 더 숨기게 돼요, 사람이. 이게 그늘이 되게 좋은 나무면은 더 기대야 되잖아요. 내가 부족한 걸 더 오픈하고 이런 거를 이제 돌봐달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숨어요. 숨으니까 더 이제 이 큰 나무에 더 조그매져가지고 이렇게 점점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나올 방법은 이 큰 나무만큼 돼야지만 나와야 된다. 이런 착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멋진 거?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하고 싶은 직업? 네네네. 그런 거여야지만 이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 계속 생각하게 물어보니까 되거든요. 너 뭐 해먹고 살 거야? 하고 싶은 게 뭐야? 자꾸 이렇게 막 답변을 맞아요. 하니까 나 하고 싶은 거 지금 없는데 그치. 어떡하지? 막 이런 상태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없는 거 괜찮다. 지금부터 찾으면 된다. 하나 그렇죠. 이상할 거 없다. 나이도 젊은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참 그럴 때다. 그래서 이상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없어. 나 지금 없어. 근데 나가서 한번 찾아볼래.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용감하게 기분 좋게 나가라. 그리고 그 의미를 내가 진짜 내 발로 내딛는구나. 이렇게 의미를 뒀으면 좋겠어요. 도망가는 거 아니고. 그래서 우선 그 완벽한 걸 하고 싶으면 준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작은 거부터 알바 너무 좋아요. 거기서 어떻게 인연이 생겨서 좋은 또 직업으로 가고 이럴지 모르니까 뭐 뭐든지 시작해면 좋겠다. 준비에 대한 준비니까 괜찮다. 그리고 당신은 그때 가서 분명히 이 정도 고집이면요. 마음에 안 들면 그 직업 그만둘 수 있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인사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지방에서 살고 있는 27살 무직 여성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셨는지 소개를. 약점을 다 내놨어. 지방, 무직 이게 엄청 마음에 걸려 있나 봐요. 이거를 사실은 안 쓰셔도 이 상황은 다 이해가 되는 건데 굳이 자신을 표현하는 말을 이걸로 했다는 거는 정말 어머니 눈치를 오랫동안 봐오면서 나의 무슬모의 상태를 자꾸 알려주고 싶어야 이걸 알려줘야 이 사람이 약간 뭐 속이지 않는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까지는 안 쓰셔도 괜찮다. 상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니까. 자기를 저평가하는 상태에 네. 있다고 보는 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계속 그 평가를 긍정적으로 안 해줬기 때문에. 네. 맞아요. 27살 무직 여성 지금 사회 굉장히 많습니다. 30대까지는 직업이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네. 맞아요. 제가 살아온 시대에 있어서. 많이 찾아. 제 주변도 거의 다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요.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은 어머니가 이상한 걸 빼고는 본인의 상태는 이상한 게 하등 없어요. 27살이 할 수 있는 충분한 고민 그런 시기인 것 같고 어머니 관계에서 이제 힘드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요. 보통 이쯤 되면은 이런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독립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부모님의 영향 밖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 건지를 고민하는 시기가 오니까 그런 시기랑 좀 맞물리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스타일을 보니까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고민을 하시는데 네 저희는 뭐 그 독립을 응원을 합니다. 다행히도 돈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 회피 뭐 내지는 뭐 도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회피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한 걸음 내드리는 거죠 네. 앞으로. 그리고 더 미운 중요- 오리 새끼가 네, 나는 그리고 어머니와 느낌. 관계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얘기하셨잖아요. 분리가 없으면 좀 좋아지기 어려웠다고 봐요. 이런 케이스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5월 23일 날 제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케이스하고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보낸 요 사연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일단 분리가 된 상태에서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지지 분리에 성공하지 못한다. 독립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거든요. 이게 집을 나가게 되면은 엄마는 상처받은 채로 힘들어하실 거고 그만큼 쏘아붙이시게 될 겁니다. 뭔가 잘 안 맞잖아요. 앞뒤가 상처받으셨는데 쏘아붙이시고 네, 그러면서 정말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 상태가 굉장히 복합적인가 보다. 상처를 받으시고 울다가도 쏘아붙이실 거라는 걸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래서 제 잘못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일단 잘못한 건 없어요. 3개월 동안 공부 안 한 거 그렇게 잘못은 네, 네, 아니라고 네. 봅니다. 네, 마음 먹은 친구들도 3개월 공부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 네. 먹는 데만 1년 걸리시는 네, 분들도 네, 네, 많아. 그래서 제 잘못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저도 욱해서 화내지 않고 엄마 페이스에 도로 휘말리지도 않으면서 엄마와 좋게 풀어나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방법이 없어요. 욱해서 화도 안 내고 엄마 페이스에 말리지도 않으면서 엄마랑 좋게 풀 수 있는 방법 없죠. 그 만약에 네. 편지를 안 쓰고 대화를 하실 거면 네. 몇 가지 대사를 준비하셔야 돼요. 대사를 준비해라. 네. 좋은 방안이네요. 어떤 대사를 준비하면 됩니까? 아직 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탐색 중이다.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가 미워서 나가는 게 아니다. 내가 더 잘 살아보려고 건강해지려고 네. 성숙해지려고 그래서 독립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지지해달라. 이런 몇 가지의 대사들을 준비하셔가지고 꼭 해야 돼요. 그 몇 가지는. 그러니까 막 화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머니 앞에 너무 나타나서 무서워요. 막 인상 맞아요. 쓰고 그러면 어머니가 말을 멈추지 않고 폭격을 할 겁니다. 화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몇 개의 대사만 정확히 종이를 해서 약간 적어서 어. 보면 되지. 네.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정 안 한다 못하겠다 뭐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러면 이제 그렇죠. 나오시면 되고 그때 나오면 되죠. 근데 그것조차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하겠다면 편지 써놓고 튀어야 돼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분이 판단하시겠지. 지금 이제 조금 거리를 두셨던 것 같은데 아까 얘기는 이제 몇 가지 돼서 분명히 한마디 시작하자마자 엄마가 10마디로 반박을 할 건데 네. 그럴 때 머리 하얘지지 마시고 외운 대로 용기를 내서 해보는 연습. 근데 이게 이런 경우면 엄마가 갑자기 반항하지 않던 애가 반항을 한다. 그럼 충격을 받거든요.
엄마가 어버버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돌려서 막 좋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나는 이대로는 집에 있기는 어렵다.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다. 이러면 충격받으시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감정 기복이 심한 분이라 안 돼요? 화를 내는 방법을 안 쓰더라도 네. 울고불고 할 수도 아, 있어요. 울고불고. 네 흔들리지 않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근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화를 내든지 네. 하다가 포기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엄마가 워낙 강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가 독립적으로 어떤 말을 한다는 거에 진짜 다방면으로 그걸 막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연을 보니까 진짜 화를 다방면으로, 내든 예. 울든 아니면 너 잘 되나 보자 뭐 비난을 하든 어. 근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엄마가 하는 말은 엄마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특성이니까 말하는 거지 진짜가 아니에요. 나에 대한 진짜 평가가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그냥 나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를 하는 거다. 그 방법을 몇 가지 썼나 차라리 세고 계세요. 그 내용을 듣지 말고 아, 이 방법 썼네, 2번 썼네, 3번 썼네. 괜찮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그 엄마가 주는 걸 그대로 받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내 할 말 하고 이 말을 잘하려면 우선 자기가 스스로 혼자 좀 생각하세요. 네. 이 독립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그렇지. 도망 아니고 아 내가 한 발 내딛는 거다라는 거에 내가 딱 중심이 잡혀야 엄마가 막 이렇게 해도 딱 할 말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딱 마지막 이런 말 하는 거야. 어머니의 허락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것만 외워가자. 이것만 외워. 좋아요. 마지막 한 말. 어차피 난 나갈 거기 어. 때문에. 이거 괜찮은데요? 그러면 어머니가 분명히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할 겁니다. 저희도 지금 웃고 말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어려운 대답이야. 네, 어쨌든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독립의 네. 그렇죠. 의미에 대해서 이거 그렇죠.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도망가는 거 아니고 회피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새로운 도전, 인생에 대한 시작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독립을 응원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결단이 내려졌을 텐데 방송을 듣고 결단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혼자 보고 있는지 같이 보고 있는지. 네, 후기를 꼭 보내주십시오. 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상담해드립니다. 편한 마음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소소한 고민들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CHUNGNAMI0000gmail.com으로 보내주십시오.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은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